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사입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다는 전립선 질환, 배뇨 질환,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대구 유림한의원 조남학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 원장님은 한의원을 50여 년째 운영하고 계시고 남성 전립선 치료에 대해서 매진하고 계신 분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전립선 남성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예, 정상을 말씀하기 전에 예. 전립선이라 하는 것은 정액을 생성하고 예. 소통하고 또 소변도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전립선입니다. 예. 전립선이 우리가 소변을 전립선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소변은 조절은 예. 방광과 전립선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이 증세가 오면은 뭐 제일 고통을 느끼는 게 자주 보는 거, 또 빈뇨, 또 자주 보고 나면 또 시원찮은 거, 예. 또 소변을 참으려 해도 참아주지 않는 거, 또 소변을 흘리는 거, 때로는 심하면 노폐락 해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는 예. 이런 증세들이 있는데 방광에서 괄약근이 조절을 못하면은 전립선도 조절이 장애가 돼가지고 소변의 불편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변이 방광에서 이제 방광염 간질성 방광 이런 것도 보면은 예. 대단히 그 불편을 느끼고 또 전립선이 없는 요도가 짧은 여자분들도 똑같이 소변에 불편을 느끼는 거 보면은 예. 전립선도 중요하지만은 방광에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예. 예. 원장님, 그렇다면 막 자다가 중년 남성이라면 흔히 겪는 질환 중에 하나가 잠은 자는데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2번, 3번 가는 경우 있거든요. 예. 이것도 전립선 질환입니까? 예. 그거 전립선 방광도 튼튼하면은 그 전립선에만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니로 생각하고 예.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지만은 하여튼 저는 방광하고 전립선하고 함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야뇨락하는 거는 뭐 양방에서는 예. 밤에 그 소변을 생성하는 호르몬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은 정력을 돋아주면은 예. 야뇨가 사라지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력을 돋아줘야 그 괄약근에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은 조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전립선 치료는 예.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예. 우선 그 전립선이 오면은 아까 얘기하는 소변 조절 장애 또 그 통증이 또 심하게 염증이 생기면은 예. 통증이 심하고 예. 또 오랫동안 앓다 보면은 불안신경 장애로 고통을 심한 경우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전립선 질환이 오면은 예. 성기능도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 현기능이 떨어지면은 전립선이 안 좋아진다 하는 거는 전립선 비대는 나이 들고 정력이 떨어지면은 전립선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커지고 예. 또 순환 장애로 인해서 정체가 되면은 염증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치료를 게을리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장기인 콩팥, 방광, 또 정낭, 고환 이런 데도 병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 굳고 치료하기 어려워지도록 경화가 석회화가 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이라는 하는 것은 치료는 참 잘 안 되면서 그렇더라고요. 기복이 심하고 날씨, 음식, 환경,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복이 심하고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재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 나은 식후면은 또 발병을 하고
또 그때 치료하고 그런 게 치료하고 재발을 반복해서 하는데 예.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이기 때문에 예. 치료를 반복하지 말고 한 예. 번 하면은 끝까지 최소한도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 걸려야 이것이 완치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립선과 정력은 관계 있나요? 전립선하고 정력하고는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아,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정력이 떨어지면은 전립선이 커지고 전립선이 커지면은 그 소변에 이상이 오고 반대로 정력이 떨어지면은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예.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정체가 와요. 예. 정체가 오면은 거기에 순환이 안 돼서 결국은 염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력과 전립선은 밀접한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립선 증상이 있어서 소변을 잘못 보거나 야뇨, 빈뇨 막 이렇게 이제 고환 통증,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 딱딱거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정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치료는 각자 해야 됩니까? 따로따로 같이 해야 됩니까? 치료는 그 사람에 따라서 야뇨가 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뇨가 심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변을 못 참아서 애먹는 급박뇨도 있고 또 뭐 소변을 처음에 잘 안 보다가 또 좀 보고 나면 잘 안 그치는 거 이런 거는 전립선이 그 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절을 잘 못해서 그 전립선에서 소변을 대문과 같은 게 전립선인데 소변을 보려고 하면 열어주고 보고 나면 닫아야 되는데 그 늘고 닫는 거는 정력이라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기계 같으면 전기가 필요하고 사람은 정력이 필요한데 그 정력을 돋아줘야만이 소변 조절에 장애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장님, 따로 그렇다면 전립선 질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한 50여 년 동안 이 전립선에 대해서 많은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 한의원을 하면서 전립선에 대해서는 저도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바도 없고 단 한방에서는 임이라 해가지고 임질에 속하는 그런 그 병으로 지금도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까지 제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보니까 결국은 전립선은 정력을 돋아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가지고 면역력이 생기도록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염증만 제거한다든지 크기만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도 되도록이면은 단기간 치료보다는 장기간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전립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복용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 음식, 습관 이런 게 있습니까?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음식은 술이고요. 술은 제가 보니까 70~80% 좋아지다가도 한 번 음주로 인해서 원상복귀하는 것도 수없이 봤고 또한 조금 좋다고 해서 또 음주하게 되는 결국은 또 원상복귀하고 그러니까 술이 가장 중요한 가장 해로운 걸로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술은 단 한 방울도 먹으면은 안 되니까 만약에 그 술에 중독이 되신 분들이 약을 달라 그러면은 절대 안 줍니다.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 명예도 있고 또 나이 80이 넘은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하고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 자극성인 음식, 커피라든지 이런 게 더 좋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크게 못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쓰는데도 주독을 푸는 그런 것을 주로 많이 넣습니다. 왜? 술을 먹으니까 해가 많다면은 술을 안 먹었을 때 그 술을 먹어도 되도록 그 주독을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쓰는데 아직까지 저도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거는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해독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냥 하여튼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립선에 관한 좀 도움 말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립선은 정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는 생존하는 기고요. 하나는 생식하는 건데 생식이 결국은 성기능과 동일시하는데요. 성기능이 떨어지면은 질병이 오게 되고 성기능은 전립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니까 그 약을 제가 쓰는 경우에 이거는 뭐 학술적인 이야기지만은 정력을 돋우고 면역력을 길러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해야만이 이 전립선 치료가 세발이 없는 치료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소 학술적으로나 양방 이론이나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